안녕하세요. 엑셀부터 구글까지 엑스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count ifs에 이어 sum ifs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건에 따라 개수를 세는 함수, 조건에 따라 합을 구하는 함수를 각각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조건을 다양하게 주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숫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때 크다, 작다와 같은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범위로 조건을 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고요. 문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특정 단어로 시작하거나 특정 단어로 끝나거나 아니면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이런 조건을 주는 방법,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숫자, 문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자주 쓰시는 조건이 날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도별로 합계를 구하거나요, 연월별로 합계를 구하는 등 시계열 데이터들을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월별 합계를 위해 알고 있어야 하는 날짜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다 보시게 되면요, 엑셀에서 날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sum ifs와 날짜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하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el to Google, XGO. 집계 함수와 날짜 함수를 이용해서 월별 합계를 구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핵심은 날짜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조건으로 쓰는 방법, 이것이 가장 큰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날짜 함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엑셀에 존재하는 두 가지 값과 서식이라는 개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엑셀에는 많은 셀들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셀들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연산, 계산하기 위해서 값이라는 개념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숫자는 빨갛게 칠하고 어떤 숫자는 파랗게 칠하고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값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법을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엑셀에서는 이런 자주 쓰는 서식들을 하나의 표시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회계라는 양식인 것 같은데요. 1000이라는 숫자에는 그냥 숫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식을 지정하게 되면 1000단위마다 세 자리마다 콤마로 표시를 해주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괄호로 감싸기도 하고 하이픈을 앞에 붙이기도 하고 숫자 전체를 빨갛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서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리하면요, 저장과 계산을 위해서 엑셀이 본인이 알고 있는 값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우리에게 그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된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것, 그것을 서식이라고 합니다. 이 셀 서식은 제가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양이 방대하고 그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다룰 날짜라는 개념이 대표적인 서식을 활용한 데이터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엑셀에서의 날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엑셀에서는 1900년 1월 1일을 1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왔어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1900년 1월 1일을 1이라고 계산을 하자. 그럼 2는 1월 2일이 될 거예요. 3은 1월 3일이 될 거예요. 해서 하루씩 숫자를 더하면서 날짜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약속을 했냐면 1900년 1월 1일이면 연도 4개 하이픈, 월 정보 2개 하이픈, 일 정보 2개 하이픈, 이렇게 이어서 보여주자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간단한 날짜라고 표시 형식이 지정되어 있는데, 날짜라는 형태로 서식을 바꿔주게 되면 이 숫자가 이 날을 기준으로 하루하루씩 더해서 연, 월,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값이라는 거는 엑셀에서 저장하고 보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값복사를 하면은 1만 보여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숫자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했을 때 다음날, 더하기 1을 했을 때 다다음날, 마이너스 1이라면 전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이 값의 형태를 정해진 양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1900년 1월 0일을 기준으로 값이 1일 경우에는 1을 더한 1월 1일을 보여주게 되고 10일 때는 1월 10일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작업하시면서 날짜 형태를 갑복사하시면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거, 이 숫자가 뜻하는 거는 1900년 1월 0일부터 오늘 45,839일이 지났구나라는 뜻이 되게 돼요. 그럼 여기서 45,840 이거보다 플러스 1을 한 걸 날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7월 2일이 나올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오늘 내용을 따라가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날짜는 서식 형태로만 존재하는 거고 값은 숫자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연산이 가능하다. 이 내용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엑셀에서 숫자를 이렇게 년, 월, 일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특정 함수를 이용하면 여기에 있는 연과 월과 일 정보만 추출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엑셀에서는 함수의 이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각각 연, 월일을 뜻하는 영어 year, month, day를 넣게 되면 해당 날짜에 그 값만 추출해서 숫자 형태로 돌려주게 됩니다. 예시를 넣어놨는데요. 일부러 제가 숫자 형태로 넣어놨어요. 값들이 되게 작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1900년대 1월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year 함수와 month 함수는 각각 1900년 1월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어도 그 값은 일정하게 나올 거고요. 다만 day 함수는 2를 추출하기 때문에 이 넣은 숫자와 동일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date 함수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거꾸로 구현하는 함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1900년 1월 0일부터 오늘 날짜가 며칠 지났는지 저희가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죠. 을 한 번에 해주는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인자로는 무조건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연, 월, 일을 입력하게 되면요, 우리가 입력한 요 날짜를 기준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숫자를 값수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여줄 숫자를 넣은 다음에 서식도 자동으로 날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날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답복사하면 그 날짜를 의미하는 숫자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데이트 함수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죠. 13월, 14월, 35일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데이트 함수는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32일을 넣게 되면 계산을 해요. 12월은 31일까지밖에 없는데 1이 하나 더 들어왔네. 아, 그만큼 더하란 뜻이구나 해서 12월 31일의 다음 날인 1월 1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일자에서 이렇게 초과되는 개념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밖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년, 월을 쭉 이어서 배치한다.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이렇게 배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월에다가 하나씩 더해주게 되면은 데이트 함수는 바로 계산해서 연, 월을 쭉 뽑아주게 돼요. 예시를 볼게요. 데이트 함수에 2025년 12일을 넣게 되면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근데 여기에 13을 넣게 되면 엑셀은 계산을 합니다. 2025년은 12월까지밖에 없는데 유저가 1을 더 집어넣었어. 아, 다음 달이란 뜻이구나 하고 2025년 12월 1일에 다음 달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1이 아니라 컬럼 A1과 같이 점점 커지는 함수를 이 자리에 넣게 되면 연, 월을 한 번에 쭉 뽑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 값을 1로 고정한다면 매월 1일을 쭉 옆으로 나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 매월 1일을 연속으로 구하는 방법을 구두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까지 하고 같이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번엔 매월 말일을 구하는 겁니다. 데이트 함수로 말일을 구하려면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또 어떤 달은 28일이에요. 근데 얘는 4년에 한 번씩 또 29일이 돼요.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end of month, 줄여서 eomonth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eomonth 함수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날짜와 n개월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입력한 날짜를 기준으로 n개월, 정수를 뜻하는 n개월을 넣게 되면 날짜를 기준으로 n개월, 우리가 입력한 숫자만큼 떨어진 달의 마지막 날짜를 알려줍니다. 처음에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었어요. 그냥 날짜 넣으면 말일을 주면 되지, 굳이 왜 또 n개월을 입력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편한 기능이더라고요. 어떠한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1월 5일을 기준으로 n개월, 0개월, 즉 당월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월에 말일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을 집어넣게 되면요, 다음 달에 말일이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전월에 말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월의 말일에다가 하루를 더해주게 되면 이 달에
1일이 나오게 되겠죠. 즉 날짜를 고정시켜 놓고 요 숫자들만 바꿔주면은 다음 달, 다다음 달 말일자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간단한 연산을 더해주게 되면은 이번 달의 1일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먼스에다가 n개월, 즉 정수를 입력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날짜를 연월로 쭉 배치하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볼게요. 데이트 함수로 2024년 10월 1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1월 1일은 데이트 함수를 넣고 2024년 11월 1일을 넣어야 돼요. 6번만 하게 되면 6개월치에 1일이 나오게 될 건데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다가 컬럼 함수를 넣어볼게요. A1을 집어넣게 되고 채워주게 되면 1월 1일부터 2월 1일, 3월 1일 매달에 1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10월이었죠. 그러면은 A1 대신에 10월을 뜻하는 J1을 채워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볼 때마다 헷갈릴 수 있죠. J가 10번째인지 제가 매번 세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10월부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식을 구현하는 편입니다. 9는 알고 있고 A1이 1인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내가 입력하려고 했구나 라는 거를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컬럼 함수에 J, K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숫자를 쓰기보다는 A1을 쓰고요. 다른 것들을 계산으로 맞춰주는 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말일 같은 경우는요. 이어먼스 함수에다가 기준일을 집어넣고요. 당월 0을 집어넣고 얘를 채워주게 되면 위에 있는 셀들의 마지막 날짜를 가져오게 돼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연월을 원하는 개수만큼 한 번에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로우 데이터에서 특정일을 기준으로 1일과 말일을 구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일을 구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을 추출하고요. 먼스를 추출하고요.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어먼스를 이용해서 기준일을 넣습니다. 그리고 전월의 마지막 날짜를 구하고 하루만 더해줘 라고 하면 전월의 마지막 날짜를 구하고요. 다음 날인 이번 달의 1일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말일은요. 여기에 이어먼스 고 기준일을 넣어주게 되면 기준일과 당월을 뜻하는 0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에는 2023년 9월 1일이 와야 되죠. 9월 1일은 8월 31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더하기 1을 넣어줘도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여기에는 이어먼스로 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1을 해주면 당월의 마지막 날짜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 날인 다음 달 1일을 반환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셀에는 0이 아니라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즉 여기서 컬럼 함수를 넣어주고 빼기 1을 해주게 되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될 거고 다음 셀에서는 2 빼기 1이니까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채워주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개수만큼 연월의 1일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일은 위와 마찬가지로 이어먼스를 채워주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연월을 24년 2월 24년 3월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세팅하는 것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날짜 함수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도 결국에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건을 줄 때도 숫자처럼 조건 연산자와 AND 사인을 이용해서 이어주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을 때는 항상 이렇게 날짜 형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숫자 형태가 나오도록 입력해야 된다는 건데요. 날짜도 결국엔 숫자처럼 조건을 줘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3년 8월의 매출 데이터만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조건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23년 8월이라는 거는 조건을 풀면 2023년 8월 1일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8월 31일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위의 말만 좀 바꿔볼게요.
8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7월 31일보다 크다란 얘기겠죠.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같겠죠. 그리고 8월 31일보다는 작거나 같은 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연월이 있고 말일 값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말일 값들로 조건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조건을 줄 때는 AND로 이어서 해주면 되고요. AND로 이을 때는 이 반환되는 값이 숫자가 나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우 시트에 있는 값을 제가 위에만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출 분석을 할 건데요. 처음에 시작일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애매하죠? 저는 보통 이럴 때 최소값 min 함수로 로우 시트에 날짜 값 전체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최소값이 2023년 7월 12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데이터는 7월 12일부터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023년 7월 31일이라는 게 있다면 이거보다 작은 값이 7월 매출이 되겠죠. 데이터는 이때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오먼스를 이용해서 A2 값을 넣고 당월을 넣어주게 되면 말일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룹을 하나 넣어볼게요. 지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값을 복사해주고요. 붙여넣기를 하고 중복값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왼쪽에는 지역을 놓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연월을 넣을 겁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엔 다음 달의 말일 값이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오먼스 넣고요. A2를 집어넣고 0을 넣었었죠. 0을 넣었을 때는 당월이 나오니까 다음 달의 말일은 1, 이 다음엔 2, 그 다음엔 3. 거듭 말씀드리지만 컬럼 함수를 이용하면 한 번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숫자들이 나왔지만 서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식을 날짜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매달 말일이 나오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인천광역시의 7월 매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ifs 탭 눌러주시고요. 더할 범위는 로우 시트에 출고값 J열을 더할 겁니다. 그리고요, 조건을 줘볼게요. 지역이 인천광역시인 것, 즉 로우 시트에 B열이 인천광역시인 것, 이것들만 찾아주고, 그리고 로우 시트의 날짜가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랑? 7월 31일보다 이렇게 해주고, 로우 시트는 변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옆으로 간다고 J가 K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 고정을 일단 해주고요. B5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도 되는데 옆으로 오면 안 되죠. B가 C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B 앞에다가 고정. C4는 오히려 내려오면 안 되죠. 그래서 숫자 앞에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값을 채워주게 되면 각 지역의 7월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채워주게 되면 잘 나온 것 같지만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모두 다 값이 옆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8월 30일보다 작은 거, 7월 31일도 8월 30일보다는 작죠. 이걸 다 더한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누계가 됩니다. 현재 구한 테이블은 누계예요. 누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월별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을 하나 더 줄 거예요. 지금은 8월 31일보다 작은 함수들을 다 더했죠. 그래서 AND 조건을 하나 더 줄 겁니다. 로우 시트에 날짜열이 컸으면 좋겠어. 누구보다? C4보다. 네, 이렇게 주고 A에다가는 고정, C4에다가는 넌 내려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9월 매출 구할 때는 7월 31일이 아니라 8월 30일이 됐으면 좋겠어. C가 D가 돼야 돼 라는 의미로 C 앞에다가는 아무것도 넣지 않겠습니다. 채워주고요. 월별 매출 합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 올렸었던 영상이 이 달러 사인을 넣는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거의 모든 함수에다가 이 기능을 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실무에서 이 셀을 고정하는 기능은 정말 많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첫 번째 영상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결국 숫자입니다. 숫자라서 뭐 제일 중요한 건 1을 더하고 뺄 수 있는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때 1은 하루하루를 뜻한다. 더하기를 하면 다음날, 빼기를 하면 전날이 된다. 그리고 연월일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날짜 값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만든 함수가 데이트 함수고요. 데이트 함수는 똑똑합니다. 13월 32일 말도 안 되는 월과 일을 집어넣어도
초과되는 분만큼 계산해서 반영을 해준다. 그래서 컬럼 함수를 이용하면 우측으로 한 번에 연월을 채울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마리를 구할 때는 마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기준일에 n만큼 정수를 넣어주게 되면 이 넣었던 정수만큼의 전후에 마지막 마리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리에 더하기 1을 하면 매달 1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날짜도 결국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 연산자로 이 날짜 데이터를 AND 사인으로 이어주면 범위 조건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월별 합계를 구할 때 날짜를 조건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 대표님한테 제가 항상 듣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집계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평가를 해라 라는 코멘트를 항상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f 함수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해보고자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엑스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